네, 반갑습니다. 8월 31일, 월요일 마감 시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 공세가 어마어마하게 나타났습니다. 매도만 1조 6천억입니다. 이 정도 매도가 있었던가 싶을 정도인데, 일단은 매도에 대한 포인트가 계속 집중적으로 되고 있고요. 또 이제 전기전자, 또 시총 상위권에 좀 몰리다 보니까 코스피 지수가 좀 많이 하락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는 마이너스 1.1%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은 오히려 플러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개별주 쪽, 이런, 뭔가 이제 좀 재료가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상승 흐름은 좀 보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소형주라든지 이렇게 시장의 어떤 외국인 매도 폭격을 좀 맞지 않은 그런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늘 증시가 좀 나쁘지 않았다고 판단이 되실 거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것들 위주로 가지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시총 상위권에 있는 종목들은 굉장히 많은 하락을 좀 경험했을 거로 생각됩니다. 일단 최근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쏠림 현상이 시총 상위권에 몰려 있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노린 어떤 매도 공세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상황을 조금 이제 살펴보고 우리가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지수 차트 보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죠. 증시가 이제 아침에는 상승 출발을 했어요.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가는 모습도 좀 보였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외국인 매도가 확장이 되면서 계속해서 하락하기 시작했고요. 아침에는 그래도 저점을 좀 잡는 듯한 느낌이 좀 있었는데, 이 시점에서 제가 아침 장중 시황을 좀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외국인들의 매도가 심상치 않고 또 계속적으로 확장이 된다면 지지선 이탈하지 지켜지지 못하고 밀리는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그 모습이 이제 이렇게 진행된 모습인 것 같고요. 마지막에 더 팔았죠. 외국인이 더 팔기 시작하면서 증시가 결국엔 더 많이 하락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매도 공세, 매도 규모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빠진 것 아니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모양새 자체는 이렇게까지 내려오면은 좀 부담스럽죠. 왜냐면 지금 코스피 지수가 지켜져야 되는 부분들은 여기거든요. 2350. 그 다음에 여기 갭에 대한 부분도 지켜져야 되는데, 지금 갭까지 살짝 밀고 내려온 모습이라서요, 흐름 자체를 뒤바꿀 수도 있는 상황이 좀 된 겁니다. 이런 포인트에서는 다음날 반등이 나와줘야지만이 시장의 흐름을 계속 이어갈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지난 6월 달의 경험으로 좀 본다라면 증시가 좀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이 같이 나타나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크게 하락한 시점을 지지점으로 하는 그런 저점이 만들어진다고 했다면, 저점 지지대가 여기까지 연결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조금 더 여유 있는 하락도 괜찮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연속적으로 빠지게 된다면 일단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겠죠. 외국인들이 이렇게 팔아먹은 이유 뭐가 있을까라고 보면은, 지금은 딱히 거리를 꺼낼 수가 없어요. 그냥 단기 차익 실험을 보기에는 좀 너무 이 종목군들도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애매한 상황이긴 하고요. 그냥 외국인들이 매도를 한 이유를 본다라면, 이제 3차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시행될 수도 있다라는 어떤 불안감이겠죠. 그래서 만약에 3단계가 시행이 된다라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3%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어떤 불안감, 그런 것들이 유지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게 되면은 왜 삼성전자가 하락합니까? 이렇게 보시는 분들 굉장히 계시는데, 외국인들의 어떤 매도 포인트들은 일단 대형주 쪽에 집중되는 경향이 좀 있죠. 그래서 매수를 들어올 때도 대형주 쪽으로 집중이 돼서 증시가 많이 오르듯이, 외국인들이 매도가 나가게 되면 대형주 쪽에 집중이 되기 때문에 증시가 많이 하락하는 포인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게 가중평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포지션이 이 가중평균, 즉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하락이 증시의 어떤 변동폭에 좀 많이 기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늘같이 이제 외국인 매도가 많이 나올 때는 이렇게 대형주 쪽, 시총 상위권 종목 쪽으로 매도가 쏠리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시장 낙폭이 더 크게 느껴질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반면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0.8%대. 수급적인 동향에서도 아침부터는 계속적으로 외국인들이 사들이는 모습이 좀 있었는데, 오후가 되면서 코스닥 쪽에는 매수가 더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 증시는 오히려 받아주는 형태로 양봉 흐름이 나타났죠. 아침에 시가보다도 더 올라가 버리는 그런 형태. 장중에 조금 들어오는 모습이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밀어버리는 형태가 나타나면서 수급이 약간 이동한 것이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약간 뭐라 그럴까요? 코스피 지수의 어떤 대형주들의 어떤 하락이 진행될 수 있다면 거기서 일단 팔고 이제 개별주 쪽으로 옮겨가는 것이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식의 판단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외국인들의 이러한 매매 포지셔닝은 글쎄요, 최근에 딱히 보기 어려웠었던 그런 상황들인데, 거래소 쪽을 탈출을 해서 코스닥 쪽으로 들어간다. 뭐 글쎄요, 이제 손바뀜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여기에 따른 뭐 내용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약간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의아한 모습이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수급 동향을 보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수급을 보시면 오늘 외국인들 매도가요, 1조 6,300억이죠. 1조 6,300억. 그걸 이제 개인이 다 받은 거예요. 1조 5,700억을 순매수하면서 다 받아낸 거고요. 금융투자 쪽에서 좀 매수가 들어온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법인. 연기금에서도 매도가 있는데 크게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연기금 매도는 크게 중요하지 않았고요. 투신 쪽 매도가 이제 500억대 제법 좀 나온 모습입니다. 외국인들은 아침부터 계속해서 그냥 쭉 팔기만 했어요. 계속 팔기만 했고요. 장 막판에 훅 한 번 더 치면서 1조 6천억을 넘겨버린 모습인데, 1조 6천억은 진짜 오랜만에 본 것 같아요. 글쎄요, 1조 6천억이나 이게 매도한 것을 본 적이 있는지조차도 기억이 잘 안 날 정도로 대단한 수치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인들이 또 그만큼 받았다는 것도 굉장히 놀라운 수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개인들이 대기하고 있는 자금들, 또 벼르고 있는 것들도 좀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외국인들 니들 팔고 있어? 그렇다면 내가 다 사줄게. 공매도가 없는 상태에서는 이게 충분히 가능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외국인들 매도 공세가 개인들이 얼마만큼 이것을 방어할 수 있는지, 받아낼 수 있는지, 그게 중요한 것 같고요. 기관들은 지금 그냥 별거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외국인들이 이런 매도 공세라는 이런 것들을 기관들이 받아주고 흐름들을 그렇게 진행하는 모습이 좀 있었는데, 기관들이 요즘에 힘 못 쓰는 것 같죠. 그래서 좀 뒷짐을 지고 물러나 있는 듯한 느낌. 그래서 개인과 외국인의 어떤 싸움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딱 갈려져 있죠. 외국인들은 2,500억 순매수인데 개인들은 1,500억 순매도로 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외국인들이 매도한 규모나 매수한 규모가 훨씬 더 개인보다는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원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좀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그렇다면 외국인들은 어떠한 종목들을 사고 팔았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죠? 네. 자, 오늘의 매매 동향을 좀 살펴보시면, 역시 외국인들 같은 경우 보시면 삼성전자 순매도, 그 다음에 네이버, LG화학 이런 종목들 다 순매도가 들어가 있네요. 하이닉스 마찬가지. 하이닉스 좀 여기까지 올라가면 또 빠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패턴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기술적 반등이 어디까지 가는가, 그 다음에 돌파가 나가려면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계적으로 좀 알고 있으면 좋겠죠. 현대차는 좀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외국인들 매도가 나오면서 조금 낙폭을 좀 키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삼성전자 쪽에 보시면 매도 금액이 무려 5,400억입니다. 1조 6천억 중에서 5,400억이 다 여기서 나온 거고요. 네이버, 그 다음에 LG와 하이닉스 이런 쪽으로 합쳐가지고 본다라면, 네, 5천억, 1,400억. 그러니까 뭐 거의 8, 9천억 가량이 요 네 종목에서 다 집중돼서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 이후에 이제 다른 것들은 이제 다른 종목들이 다 포함을 시켰을 거라 생각하는데, 매도가 나온 다른 종목도 보시면은 현대차, 셀트리온, 카카오, 현대모비스, 현대 신한지주 다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다 쏟아내는 그런 형태가 모습이 나타나면서 부담을 계속 키워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반면에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한 종목도 보시면 이제 시젠이나 신풍제약, 신풍이 오늘 많이 올랐죠? 그 다음에 알테오젠. 이렇게 코로나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좀 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버스도 매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뭐 레버리지를 이제 매도는 많이 안 한 모습이긴 합니다만은 인버스 쪽 매수가 들어갔다는 것은 주가의 추가 하락을 일단 염두에 두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어떤 동향을 보면 지금 매도한 것과 매수한 것의 차이가 좀 있잖아요. 즉 코로나와 관련된 부분에서의 매수, 그 다음에 인버스 쪽 매수, 이렇게 된다면 코로나와 관련된 상황이 주가를 하락시킬 수 있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테마, 이런 연결고리가 있는 종목군들을 매수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런 식으로 판단했을 거라 이렇게 판단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반면에 기관 같은 경우는요, 인버스 매수가 신나게 들어가 있는 모습이네요. 아마 금융투자 쪽에 들어갔겠죠? 네, 역시 마찬가지죠. 네, 금융투자 쪽에서 매수가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인버스 돼 있고요. 현대차 순매수가 일단 들어가 있습니다. 네, 레버리지 1등으로 팔아먹었고요. 그 다음에 뭐 삼성전자, 카카오 이런 쪽에서 다 매도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장 상황을 딱 놓고 보면 외국인이나 기관들의 움직임만 놓고 봤을 때는 주가가 내려가겠는데?
걱정스러운데 이런 생각이 조금 들 수밖에 없는 그런 단계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 매도와 매수 규모가 서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에 어디가 더 유리하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긴 합니다. 개인들 거 볼게요. 개인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순매수예요. 네이버, 하이닉스, 레버리지 매수가 들어갔죠. 요즘에 이제 개인들의 힘이 막강하다. 그 다음에 매수가 강하게 들어올 수 있는 어떤 자금력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개인들이 시총 상위권 종목들을 사들이면서 이제 상승 쪽에 베팅을 해줬다는 것은 외국인의 매매와 정통으로 반발되는 모습이잖아요. 지금 인버스는 갖다 팔고요. 그 다음에 레버리지 샀습니다. 그 다음에 시젠, 신풍제약, 알테오젠 이거 전부 다 외국인들이 순매수했던 부분이죠. 네, 이 부분에서 완전히 반하는 형태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면은 개인과 외국인의 종목 간의 싸움이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는 얘기죠. 지금 개인들이 사들인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5천억 5,500억이죠?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지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개인과 외국인들의 싸움이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아갈 것이냐, 이것도 굉장히 흥미진진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개인들의 어떤 규모가 훨씬 더 외국인을 압도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개인들의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려온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락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밀어 올리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개인들이 이제 매수 공세로 진입을 하게 된다라면은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포인트가 나오겠죠. 저런 변동폭이 이 정도 나왔다라면 주가를 한번 쾅 하고 떨어뜨리는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그냥 거의 무시한 거잖아요. 무시하고 그냥 이렇게 받아주는 형태가 모습이 나타나다 보니까 주가가 오히려 크게 빠지지 못하고 1.1%대로 마무리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개인들의 어떤 파워라고 좀 보셔야 되겠죠. 여기에서 개인들이 좀 소극적으로 들어갔다라면, 매수를 조금만 덜 했다라면 주가가 더 많이 하락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런 포지션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아직은 뭐 흐름적인 부분들을 보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이 코스피 시장 쪽에서 형성된 종목군들은 반등이 나가더라도 조금 약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런 압박을 계속 받을 것 같다는 느낌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쪽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상승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별주라든지 또 경기 민감주 쪽 섹터 나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코로나와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산업 부분으로 퍼지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긍정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종목의 덩치가 작은 종목들 위주의 그런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조금은 유리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 작아서 동전주처럼 짤랑거리는 것은 좀 그렇겠습니다만 그래도 적당한 수준의 가격대, 시가총액이 그래도 1조 원 아래쪽 이런 종목군들이 조금은 더 유리하게 잘 움직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드니까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 변수가 조금 생겨있는 상황이라서 일단 이 3단계 시행에 대한 부분들 계속 지켜봐야 되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더 악화되지 않는다라면 외국인들 매도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확진자 수의 어떤 발생 추이를 좀 잘 지켜보시고 또 이제 3단계 시행이 되느냐 안 되느냐 거기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관심 있게 좀 보시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그냥 그래도 코스닥 쪽 종목들 갖고 있는 분들은 시장이 이렇든 저렇든 내 종목은 괜찮아 라고 생각은 하고 계시리라 이렇게 판단이 좀 되는 내용이긴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마감 시황 이야기 해드렸고요. 정리를 좀 해보자면 외국인 매도가 굉장히 셌다. 그리고 그 물량을 개인들이 다 받았다. 외국인들은 하방을 보고 있지만 개인들은 그 물량을 받으면서 상방으로 추세를 바꿔놓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개인들의 힘이 요즘에 강한 것을 봐서는 일단은 기술적 반등이라도 시도를 하지 않겠는가라고 얘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저는 오늘 마감 시황 여기서 마치고요. 네, 저는 아침에 다시 아침 시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